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세수 부족에도 금투세 폐지 꺼내든 기재부, 거야 국회 넘을까?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야권에서는 그동안 금투세 폐지를 추진할 경우 소수의 투자자들에게 세제 감면 혜택이 몰릴 수 있다며 부자 감세 논리를 펼치고 있는 데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예견된 만큼 감세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금투세는 폐지보단 유예가 될 것으로 본다며 6조에서 7조 원가량 되는 증권거래세 세수가 세율 인하로 줄어들 수 있는 데다 금투세 유예로 4조 원가량의 세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세수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 전자결제주도 불똥, 증권가는 영향 미미.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여행주가 줄줄이 하락했지만 피지사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때 이들 업체로부터 돈을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한 조치로 피지사는 이미 지난 23일부터 기존 결제건에 대한 취소와 신규 결제를 모두 막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티몬과 위메프가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이번 사태가 길어지면 그 피해는 피지사뿐 아니라 카드 업계까지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피지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불안이 확산해 결제 취소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티몬과 위메프는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며 피지사는 결제 취소 이전 대금마저 돌려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카드사도 피지사로부터 돈을 받아 소비자에게 돌려줄 수 없는 연쇄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두산 밥캣 로보틱스 합병 예정대로 간다. 두산그룹 측은 합병으로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캣이 모두 장기적으로 밸류업할 것으로 믿고 이사회를 통과한 안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조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1일 두산그룹은 두산 밥캣과 두산 로보틱스 간 포괄적 주식 교환 등을 통해 두산 밥캣을 두산 로보틱스의 완전 자회사로 이전하는 사업 구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적자 기업인 두산 로보틱스와 안정적 캐시카우인 밥캣의 자본 거래 과정에서 기업 가치가 거의 1대1로 평가받았다는 측면에서 일부 소액 주주의 반발이 일었습니다. 반면 두산 지분이 더 많은 두산 로보틱스 자회사로 두산 밥캣을 편입시키면 현금 흐름상 오너 이익은 더 늘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합병의 목적이 오너 이익의 강화가 아닌 두산 로보틱스, 두산 밥캣의 밸류업만이 있다면 오너 지분을 희석하더라도 유상 증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면 된다는 분석입니다. 이틀간 9,930억 원 팔아치웠다. 증시, 외국인 엑소더스 이어질까? 미국 대선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대거 주식을 내다 팔면서 외국인 엑소더스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9월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시돼 차익을 노리고 탈출 행렬에 동참할 외국인이 늘어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NH투자증권은 바이든 대선 후보 사퇴 등 정치적 이슈가 부각된 후 최근 한국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과거 트럼프 집권 당시 무역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현재도 일부 자금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팔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일단 개장했을 때는 2분기 GDP가 2.8%로 깜짝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빅테크들이 좀 짓눌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는 중소형 땅까지 일단은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중소형주 랠리가 일단 당분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특히 일각에서는 8월 달에 이 중소형주에서 한 15% 정도의 상승분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이번 주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요동치다 보니까 벌써 금요일이네요. 어저께 시장 참 많이 실망스러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 키워드는 제가 좀 변경을 해볼까요? 이상한 시장이다, 이상하다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는 이제 실적이라는 키워드로 실적이 잘 나오면 되겠지 했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요 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어제 이제 실적 발표된 기업들을 좀 살펴볼까요? SK 하이닉스 매출액 다 좋았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영업이익률이 5조 초반대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원래 컨센서스가 중반대였습니다. 5조 중반대였는데 계속 기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증권사에서는 또 6조까지 바라보는 이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근데 어제 5조를 달성한 것만으로도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되지만 이 기대치 5조 후반대와 6조 가까이 나오는 영업이익률이 안 나왔다라는 의미와 함께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HD 현대일렉트릭도 좀 한몫하지 않았나. 전날 2배 이상의 서프라이즈를 보이면서 조금 이제 하이닉스도 HD 현대일렉트릭처럼 슈퍼 서프라이즈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단기성 트레이딩 매물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처음에는 조금 중반에는 올라가다 싶었는데 다시금 9% 떨어지는 걸 보면서 뭔가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물량들이 좀 빠져나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밑꼬리가 많이 달리지 않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일단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의 매물보다는 차익성 매물, 단기적으로 조금 기대감에 들어왔던 매물들이 좀 빠지지 않나 싶기도 하였고요. 또 이러한 추측을 해보는 이유가 올해 LS 일렉트릭도 보면요. 영업이익률이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는 어땠습니까? 깊은 음봉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밑꼬리조차 없는. 그것을 봤을 때는 이제 단기적으로 뭔가 실적에 대한 기대치, HD 현대일렉트릭이 너무 슈퍼 서프라이즈를 보이는 바람에 나머지 기업들이 좀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좀 단기적으로 기대를 하는 물량들이 좀 나오지 않나 싶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이것만 봐더라도 이상한데요. 더 이상한 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실적이 영업이익률이 거의 2배 가까이 떨어진 채로 지금 컨센서스에 부합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6%대 양봉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특이한 점은 하나솔루션이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어차피 적자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600억 정도로 컨센서스를 기대를 했는데 마이너스 1000억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면은 주가가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솔루션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시장 자체가요 매우 이상합니다. 이런 시장일 때요 우리가 자대놓고 뭐 코스피 저점 어디서 우리가 저점을 찾아볼까 이렇게 선긋고 하는 매매 방식은요 맞지 않을 겁니다. 왜? 시장 자체가 지금 매우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엇박자 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맨날 강조하는 내동매매 있죠. 자, 오늘 분명히 SK 하이닉스 만약에 2, 3% 반등이 나오고 이제 LS 일렉트릭도 2, 3% 반등이 나온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 이거 팔고 저거 들어가 좀 수익을 내볼까 하고 또 들어갔어요. 오늘 좋았던 종목이 또 내일은 역적이 되는 시장입니다. 그러다가 또 내가 들어갔는데 또 빠져. 이런 식으로 엇박자를 타면요. 내 계좌가 점점 현금이 녹아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이 시장에서는요. 엉덩이 무거운 투자하셔야 됩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떨어지더라도 어차피 그 종목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손절하기가 이미 늦었습니다. 웬만한 분들 어제 저 정도의 지수 하락이 있을 때는 거의 포트폴리오의 종목들이요. 마이너스 20%에서 30% 이상 손실을 보고 계실 거예요. 이런 종목 이미 손절매하기에는 의미가 없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거를 만회해보겠다 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시면은 진짜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내동매매하지 마시고 엇박자 타지 마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 시장에서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신용 미수 쓰시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시장에 툼에 나왔을 때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거는 아마 오늘 어제 장 마감하고 담보 부족이라는 경고 메시지 받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신용미수 쓰신 분들. 그 물량들이 오늘 제 예측은 보통 이렇게 시장에 투매가 나왔을 때 다음날 시장은 개파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이 담보를 채우지 못한 물량들이 반대 매매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시장 자체에서 만약에 개파락이 나온다면은 이 신용 물량도 무시할 수 없다. 신용 물량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선배님들 제가 부탁드리지만은 지금 많이 빠졌다고 물타기를 위해서 신용을 쓰시는 거는 매우 위험합니다. 더 큰 하락, 내 계좌에 더 큰 손실을 추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절대 신용 쓰셔갖고 물 타시면 안 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어쨌든 시장은 펀더멘털은 좋습니다. 버티시면 되고요. 우리 오늘 많은 전문가분들과 함께 또 전략을 짜보도록 할 테니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 시장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함께 출발해 보시죠. 네, 승부주 1라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최충성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기존에 네, 일단 제안해 주셨던 종목부터 AS를 받아볼 텐데 바이넥스가요. 이거래일 전에 신고가 찍어놓고 어제도 좀 버티다 싶더니 음봉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중국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CDMO 기업들이 좀 움직임이 좋거든요. 바이넥스 전략 계속 보유해도 좋을런지요? 네, 바이넥스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또 변동이 좀 어느 정도 좀 발생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영향에 따라서 좀 갈자리를 좀 못 가고 다소 좀 쉬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요. 일단 지금 21선 받아서 좀 상승을 나오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5일선에서 좀 지지를 받고 반등하길 바랬지만 살짝 좀 돌아가서 차트를 좀 만드는 그런 모습인데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한번 매수를 좀 노려볼 수 있다. 다만 뭐 전반적으로 좀 시장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2만 원 구간대에서 살짝 양봉이 어느 정도 좀 출회되고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되면 그 자리에서 좀 돌파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취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요즘 시장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뭐 바이넥스 관련해서 뭐 이 재료,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좀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재료적인 부분도 좋지만 지금은 이제 수급이 더 우선시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만약에 바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시간이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끌어가시면 충분히 좀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수급적으로 바로 좀 갈자리에서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포트를 일부 조정하시는 것도 괜찮은 그런 전략이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이제 CDMO 관련해서는 충분히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끌어가시는 관점 그 기존에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분히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부주였던 바이넥스 AS 함께 해봤고요. 이어서 시간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종목이 이름을 올리고 있을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입니다. 화일약품, 오성첨단소재, NFC, 포커스, HNS, EM넷 있고요. 현재 미국 대선의 두 후보 트럼프와 해리스 관련주가 테마를 형성하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는 이 두 후보 간 격차가 줄어든다라는 소식 속에서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죠. 테마 관련주 대다수가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간의 특징주 좀 살펴봤는데요. 전문가님, 이 중에서 오늘 장에서 추가적으로 좀 보면 좋을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해리스 뭐 양자 대결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건이나 대마 관련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제 오성첨단 소재가 또 대장으로 좀 움직이긴 했었어요. 일단 대장주를 좀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게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 보신다면 항상 이제 전일 종가가 좀 유지되는 선에서 한번 양봉 자리를 좀 보고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 이거는 철저하게 여러분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뭐 이제 대결과 관련해서
지지율에 따라서 변동이 계속적으로 좀 발생을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노이즈가 있고 상승을 좀 강하게 하지 못하고 굉장히 조금 위축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 종목들도 이런 원래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수급이 좀 강하게 쏠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위축되시는 그런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 위주로 계속적으로 트레이딩, 그러니까 한 자리씩만 딱딱 한 10% 정도씩만 공략해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으로 대마 관련해서는 오성첨단 소재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EML, 그 광고 관련해서 지금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지금 큐텐 사태가 굉장히 좀 크잖아요. 뭐 위메프, 티몬 관련해서도 뭐 환불 관련돼서 뉴스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많이 보셨을 텐데 반사이익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차트가 완벽하게 지금 자리를 잡은 모습은 아니에요. 아직 역별 구간에 좀 위치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추세적으로 상승을 쭉쭉 해 가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자리를 좀 만들어가고 있다. 사실 이게 위메프나 티몬 예전에 이제 머지 포인트도 마찬가지고 그거보다도 이제 규모가 좀 큰 사태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좀 관심을 가졌던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도 좀 테마가 확장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스24가 지금 대장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사실 티켓팅 관련해서 지금 이게 1등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 아직 물류나 광고 이런 쪽에는 반사이익을 좀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은 정확히 지금 뚜렷하게 나오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EM넷이나 이런 광고 관련 네이버 파트사로 부각되면서 EM넷이 어제 좀 시간에서 상한가 갔었는데 반사이익을 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들 위주로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은 전략이 아닐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대마 관련주도 움직임을 좀 보였고요. 위메프 그리고 티몬 사태도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하루아침에 해결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좀 수혜를 받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개장 전에 주목해볼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그나마 좀 제약 바이오들이 하드캐리를 좀 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도 제약 바이오 좀 살펴봐도 좋을까요? 네,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요즘에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좀 강했죠. 저도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일단 비만 치료제가 좀 올라오고 있던 와중에 살짝 좀 쉬어가고 어제 셀트리온이 이제 박스권 돌파했다는 거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기존에도 이제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돌 때 사실 HLB 관련돼서 이슈가 물론 노이즈는 좀 남아 있었지만 주가적으로 이제 상승세가 좀 나와주니 전반적으로 이제 훈풍이 좀 불어 일으켰거든요. 앞서서도 이제 바이넥스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CDMO 관련된 그런 부분, 미국 중에 이제 반사익을 좀 얻을 수 있는 게 사실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는 지금 환경 조성이 굉장히 좀 되어가고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셀트리온 지금 하단에서 박스권 좀 돌파했다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19만 5천 자리를 좀 뚫지 못했었는데 저 자리 좀 넘겨줬다는 건 충분히 대세적으로 좀 상승이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좀 마련이 됐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게 뭐 반도체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형들이 좀 끌어주면 하단에 이제 아우들은 같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더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로직스도 어제 실적 발표하고 상승을 좀 강하게 했다가 지금 살짝 좀 쉬어주는 모습인데 만약에 그 대응하신 분들은 제가 종목 진단할 때 한 90만 원 정도 목표가 잡으시고 1차적으로 좀 대응하시고 아직은 좀 박스권이기 때문에 얘도 좀 박스권을 좀 벗어나야 돼요. 90만 원까지는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돌파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하시고 하단에서 다시 잡고 이런 부분들 좀 만드시면 좋겠다. 어쨌든 지금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보시면 셀트리온은 박스권을 돌파를 갓 나온 자리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박스권을 좀 돌파하려고 하는 자리이고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최근에 상승이 굉장히 좀 많이 됐고 어쨌든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도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기존에 사실 코로나 때 이후로 굉장히 좀 많이 쉬었기 때문에 뭔가 추가적인 그런 부분에 좀 이슈가 있을 거고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조금 향후에 멀리 바라보시는 투자를 좀 하신다면 곡석 가리기 잘 하셔서
투자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 좋지 않을 때 제약바이오는 계속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섹터이지 않을까. 시장이 요즘에 제가 좋지 않을 때 코멘트 드리는 게 시장이 오히려 쉬고 다른 종목들이 가다가 이제 낙폭이 발생하면 제약바이오 보세요라는 말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일단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서 잘 대응하시면은 수익을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받기에 충분한 그런 섹터가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금 시장에서는 좀 새로운 이벤트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 이벤트가 있으면 또 테마가 잠시라도 일어나니까요. 근데 이제 오늘 파리 올림픽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내일 넘어간 새벽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전통적으로 이제 올림픽이 시작이 되면 뭐 닭 육계 관련주, 그다음에 맥주 관련주, 전통적으로 이제 TV 관련된 주식들이나 그다음에 광고 관련주들이 올라왔는데 근데 좀 파리가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올림픽 관련된 수혜주들이 이제 시작이 되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네요. 네, 수혜를 뭐 완벽하게 받는 것보다 그냥 기대감. 요즘에 이제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죠. 성장성보다는 테마성으로 좀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맥주 관련주도 이제 실적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좀 움직임이 살짝 나왔다가 대부분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충분히 이제 어제도 이제 제주 맥주나 제가 맥주 관련주, 주류 관련주를 좀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살짝은 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완벽하게 뭐 돌지는 않습니다. 1차적으로 뭐 한 번 정도는 자리에서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완성이 좀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이거는 좀 트레이딩 관점이지, 뭐 예전처럼 지금 시장이 뭔가 안정적인, 뭐 항상 이제 시장은 좀 불안정하긴 하지만 요즘처럼 외국인들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하기 때문에 평상시 시장 같으면 이런 것들이 좀 반응이 나올 텐데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좀 불안정하다 보니 지금은 오히려 대선이나 이쪽으로 좀 수급이 좀 많이 쏠려가지 않을까. 올림픽보다는 지금 대선이나 뭐 Q10 이런 쪽에 조금 이슈가 단발성 이슈가 있는 이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는 전략. 만약에 트레이딩을 좀 하신다면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반응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짧게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지는 않을 거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 같진 않을 거다. 좀 짧게 단기 트레이딩에 자신 있으신 분들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원님도 이런 시장에서 좀 승부주를 제한하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 오늘은 왠지 조금 안정적인 종목으로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나요? 맞습니다. 네, 얘기해 주시죠. 당황시켰나요? 원래 종목을 제가 조금 공격적으로 재건주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다가 뭐 이건 뒤에서 방송하니까 그때 따라오셔도 되고요. 어제 뭐 일신석재나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 그냥 종목을 말씀드리면 일단 뭐 이거 한번 체크해 보셔도 되고 조금 안정적으로는 지금 바닥에서 FN 가이드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 변동성이 좀 있는 시장에서도 지금 잘 버텨주고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상승도 좀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지금 기술적으로는 수렴형 만들고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FN 가이드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기업을 좀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텐데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이제 처음으로 좀 밸류업 공시를 냈던 기업이기도 하고 일단 향후에 이제 자기 자본이익 ROE라고 좀 불리우죠. 이게 18%, 연 매출액 성장률 15%, 최소 배당 설정, 그 중장기적 성향의 그런 내용들을 좀 발표를 했는데 향후에 이런 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제 B2C 서비스를 좀 확대하겠다. 인덱스 영향을 좀 강화하고 퇴직연금 사업부 설립, 뭐 인공지능 활용 확대 이런 것들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안정적으로 이제 금융권 투자하시는 그런 정보를 받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사실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종목들 갑자기 요즘에 시장을 조금 뭐랄까요 보고 있으면 갑자기 뜬금없는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매수가는 시초가 그러니까 7,750원 어제 종가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7,750원 구간에서 좀 체크하시고 1차 목표가 8,5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7,200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차분히 좀 대응해 보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오전에 바로 이어서 좀 방송 진행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오늘의 승부주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FN 가이드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 목표가로 8,500원 그리고 손절가 7,2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선 이탈하지 않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더 많은 전략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를 통해서 우리 전문가님의 전략들 더 많이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승부주 2라운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뉴스탁 유창희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승부주 먼저 보고 가야 될 테요. 시장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좀 그거 감안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넣어주시죠. 네, 삼양식품 일단 강보합권역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도 선방은 했으나 차트상을 봤을 때는 조금 음봉이 조금 크게 터지면서 좀 끝이 났는데요. 자, 대표님. 네. 좀 무섭습니다. 왜냐면 삼양식품 네. 실적 좋은 거 다 아는데 지금 네. 시장 분위기가요. 이거 같아요. 딱 올백으로 무조건 정규 1등 해야 되는데 너 왜 하나 틀렸어? 정규 1등은 했는데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삼양식품도 괜히 또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또 불닭볶음면처럼 매운맛 보는 거 아닐까요? 좀 이거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교체 안 해도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뭐 어저께 사실은 하이닉스 실적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저는 마음에 안 들었지만 상당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10% 가까운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전일에 많이 올라왔었던 뭐 현대 로템 같은 기업들도 많이 조정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알테오젠 그저께까지 정말 30만 원을 뚫어내면서 이제 다시 가나 했는데 어저께 하락으로 최근 이틀 올린 거를 다 반납을 했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지금 대표적인 몇몇 종목만 말씀드린 것인데 이들 종목군들이 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최근에 좋았던 종목입니다. 뭐 트럼프 트레이드가 되었든 실적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좋았던 종목인데 어저께 그냥 어떤 이유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냥 무차별적으로 하락이 나온 것도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 일단은 빼고 보자라는 심리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시장 자체를 본다라면 만약에 지금 주가 지수가 한 2,850포인트 정도에서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면 이거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금은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이미 주가 지수는 2,700포인트까지 하락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코스닥은 어저께 800포인트를 회복하냐 못하냐는데 결국에 800포인트를 회복하지 못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가 지수만 본다라면 여기서 더 하락할 수 있는 룸은 그렇게 많지 않다. 어쨌든 고점 대비해서 한 7% 정도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저는 강한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는 약간 시장이 워낙에 좀 놀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빼고 보자는 심리가 있었는데 저는 그것이 이들 기업들이 좋았던 추세를 무너뜨릴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유찬 대표님 제가 보니까 여기 계셨네요. 좀 눈높이가 높으신 분. 너 왜 하나 틀려도 정규 1등 했어 하고 혼내시는 분 여기 계셨는데 자, 어제 SK 하이닉스 저희 얘기하면서 네. 제가
말이 씨가 된다고 10만 원 후반대 가면 매수해 볼 거였는데 정말 19만 원으로 종가를 네. 만들었거든요. 네.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항상 주식은 예측과 대응인데 그렇죠. 어째 이제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으니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네. 자, 보유자분들은 이제 손절에는 의미가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손절하시면 안 되는 그쵸. 점이죠. 네. 근데 신규로 이제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겠죠. 네.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오늘 이제 이 손가락을 어떻게 통제해야 되나 지금 걱정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매수할까? 그러면 이 시점에서 매수가 맞는지 아니면은 반등할 때 하는 매수가 맞는지 좀 얘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뭐 주식의 격언이 떨어지는 칼날은 잡으면 안 된다라는 격언은 있지만 제가 보기에 뭐 하이닉스는 지금은 거의 떨어지는 칼날의 끝자락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하시는 전략이 원래는 사실 제일 좋은 전략이고요. 하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어느 정도 좀 분할 매수도 충분히 전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저는 이제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6조 원대, 한 5조 후반대가 나오면 정말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5조 4천억 정도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워낙에 빅테크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온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오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가 이제 어저께 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저께 반등이 실패했죠. 그저께 한 6% 넘는 하락을 보여줬고 어저께도 엔비디아가 장중에는 아침에는 미국 시장 기준으로 6% 정도 하락을 좀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한 1% 정도 하락 마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하이닉스에 영향을 줬다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위치면은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항상 계속 오르다가 추세 상승을 보여주다가 하락을 할 때는 항상 121선 전후 혹은 120선 이탈하더라도 다시 121선은 회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2차 조정, 3차 조정 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반등 없이 조정이 나왔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지금부터는 약간 뭐 한 18만 원 언저리까지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면서 분할로 제가 보기엔 한 3-4차례 정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 평균 가격은 한 22만 원 정도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23만 원, 24만 원에서 한 달 행보했기 때문에 평균 가격이 그 정도 되실 텐데 그분들은 일단은 저는 기다리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는 게 맞다라면 충분히 23만 원, 24만 원은 다시 온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리를 버릴지 말지를 결정하셔도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유찬희 대표님 말에 동의를 하는 게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잘못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은 이렇게 조금 이상하게 떨어진 종목들은 다시 정상화가 되니까 지금 만약에 22만 원 단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손절 의미 없으니까 버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얘기해 주셨죠. 매수하실 분들은 꼭 분할 매수하셔라. 한 번에 몰빵 투자는 하시면 안 된다. 이거 꼭 염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질문 드릴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현대차가 어제 실적을 또 분기별 최대치를 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러면서 또 올랐는데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거는 장 막판에 발표를 하다 보니까 주가 반영이 잘 안 됐습니다. 오늘 될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좀 약보합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불안한 게 또 SK 하이닉스처럼 컨센서스를 둘 다 부합을 했습니다. 일단 다행히. 근데 이제 조금 불안한 거는 2분기에 판매 대수가 좀 소폭 감소했는데 또 이거를 또 명분 잡아서 또 현대차를 하락을 또 주지 않을지도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반도체가 좀 어려우니까 자동차에서 좀 받아줘야 된다는 또 희망도 있는데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저는 그거는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건 수출입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6월 달 판매가 좀 둔화됐다. 그리고 2분기를 본다라면 혹은 상반기 전체로 본다라면 국내 판매가 조금 많이는 아니지만 작년 대비해서 좀 줄었다라는 게 이미 데이터가 나왔었고 그것이 조금 반영된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현대차 같은 경우는 4분기 이번까지 포함해서 4분기 연속 3조 5천억대 이상의 영업이익을 보여준 건데 이번에는 4조를 넘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4조 2,600억인가 그 정도 영업이익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물론 영업이익률 10조를 돌파를 못한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상당히 잘했다. 지금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 이런 실적
부분 보신다라면 현대기아를 따라갈 수 있는 업체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사업 부분 보면 테슬라가 최근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게 만약에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 안 주면 우린 좋다. 왜냐면 기존의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이 진입하기 늦어질 것이고 자기들은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현대차하고 비교하면 테슬라는 택도 없는 소리죠. 현대차의 경쟁력은 훨씬 더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전기차 라인업을 꽉 채워놓고 오시고 또 전기차 캐즘이라고 해서 하이브리드 이쪽으로 전환시켜가지고 수익성을 엄청 높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한다면 오히려 저는 트럼프 트레이드의 어떤 수혜주는 현대차가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는 사실은 오늘 어제 실적으로 오늘 오른다 만다라고 딱 예단할 수는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실적이 좋아서 오르거나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위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유찬희 대표님의 현대차 사랑. 네. 참 언제나 저도 믿고 저도 현대차는 앞으로도 유망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 방송만이면 참 매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은 앵커도 질문하실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 그럼 실적이 잘 안 나온 쪽도 함께 얘기를 네. 좀 해볼게요. 잘 안 나온 쪽 하면 또 2차 전지 쪽, LG 네. 에너지 솔루션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적이 이렇게 잘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제 보면 2차 전지가 반등을 했어요. 네. 참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여기에 이렇게 반등이 올라온 게 좀 의미를 특별하게 둘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뭐 계속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실망감에 하락을 한 건데 사실은 이번에 실적의 실망감에 하락한 게 아니라 로보택시 실망감 때문에 하락을 한 겁니다. 지난 1분기 때 테슬라 실적 엄청 안 좋았어요. 그런데도 주가는 급등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신제품 나온다. 그거 하나만으로 주가가 올라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꼭 실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고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닙니다. 어제 LG 에너지솔루션은 이미 잠정 예비 실적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본 실적을 이제 구체화시켜서 발표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거고 주가는 그때보다도 또 더 하락해 있던 상황이고 뭐 이게 최악 아닐까? 이젠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항상 있어요. 사람이라는 심리가 너무 좋으면 이거 불안한데 이게 끝이 아니야라는 심리가 있고 또 반대로 너무 안 좋으면 다음에 이것보다 낫겠지라는 심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좀 반등 주지 않을까라는 심리로 올라올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저께 코스닥이 그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다 좋은 건 아니었지만 일부 배터리 종목들이 좀 반등을 줬었던 것도 그러한 부분들이 일부 있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먼저 조정이 나왔고 저점을 갱신했던 상황에서 일단은 불확실성이 그러니까 악재가 이미 해소가 되다 보니까 반등을 준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다시 LG 에너지솔루션이 쭉쭉쭉 올라갈 것인가? 그렇게 보기에는 확인할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에코프로 BM 뭐 이런 기업들의 실적을 또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단기 바닥은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엄청나게 아웃퍼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단기 바닥에서 얼마나 반등을 주는지 그 반등을 폭을 확인하면서 조금씩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 바닥은 형성됐을 수 있겠지만 반등을 좀 확인하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그럼 어떤 내용들을 좀 체크해보면 좋을지 먼저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AI 피크아웃 우려, 증시 조정 이어지나 준비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요, AI 거품론이 계속해서 좀 불어오게 되면서 이렇게까지 뺄 수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빠지면 다른 데로 좀 시선 돌려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너무 무거운 주제라 지금 듣고 싶어서요. 마음이 무거우신가 봐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어제도 사실은 러셀 지수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은 1% 정도의 조정을 받았고 S&P 500도 한 0.5% 조정이 나오면서 마감했습니다만은 러셀 지수는 차트를 보신다라면 어저께 하루만 봤을 때 한 1.2% 상승을 하면서 전일 하락을 상당 부분 되돌리면서 마감했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저점 대비해서 한 10% 이상 상승을 하면서 고점에서 추가 상승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테슬라, 구글의 실망스러운 실적으로 큰 조정이 나왔죠. 사실은 큰 조정이 나온 거는 그저께뿐이 아니라
이미 7월 초부터 나스닥은 좀 조정기에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것 중에 이유가 이제 제일 큰 거는 이제 6월 말이었죠. 우리 기억이 맞으면 그 바이든하고 트럼프의 어떤 1차 토론, 완전히 바이든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 이제 트럼프가 되겠다라는 어떤 흐름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적 이슈들이 빅테크 규제라든지 빅테크가 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하락을 먼저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하락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아직 뭐 완벽하게 실적이 끝난 게 아니죠. 다음 주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메타 등등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부담스러운 거는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아마 이번에 구글을 통해서 확인됐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처음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돈 언제 봅니까? 투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막 100억 달러씩 막 분기당 120억 달러씩 투자를 하는데 그 돈은 언제 봅니까?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얘기가 한 번 나오기가 힘든 것이지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투자를 연말이나 내년부터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감들이 이제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하락을 일으켰다. 그러면 우리나라 뭐 하이닉스가 조정이 크게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제 새벽에 나온 뉴스가 서치 GPT라고 하죠. 그래서 구글의 검색 시장도 잡아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엔 뭐냐면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뭐 구글 이 세 개 기업이 최대 경쟁을 하면서 누군가는 시장을 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재편돼서 움직인다 생각하고 있어요. 다 승자는 될 수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지만 또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부분들에서 치고 나가는 부분들이 또 호재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기업들 좋은 실적을 발표해줘도 주가가 뭐 일단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못 올라가는 것이죠. 하이닉스 상당히 좋은 실적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10% 가까운 하이닉스가 이렇게 어떤 내부 뭐 적자라든지 이런 악재가 아니고 외부 악재로 10% 이렇게 조정 나온 게 얼마만인지 코로나 이런 9년대인가 한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라든지 이런 거 아니고서는 이렇게 나오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조정이 나왔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큰 조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지금 고점 대비해서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게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을 하더라도 이게 영향을 못 미치는 게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외부 변수에 특히 미국 금융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거다 보니까 지금은 좀 그런 분위기겠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좀 급락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단기 테마주 중심으로 시장이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1기와 2기는 다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기 때는 우리가 경험을 못 해봤었죠.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를 갑자기 2019년, 17년, 18년부터 중국 관세를 때린다고 했을 때 전 세계가 놀랐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미 바이든이 중국 관세를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또 보편적 관세라고 그래가지고 세금을 높여서 자국의 제조업 산업을 더 부흥시키겠다. 트럼프가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미 바이든이 리쇼어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공장을 미국에서 짓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 한 수십조 원, 자동차, 반도체 수십조 원을 미국의 공장을 지금 짓고 있고 완공된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제 대신에 미국이 공장 짓는 대신에 세금 지원해 줄게 해서 이 돈을 못 받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은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찌되었든 못 받더라도 배제되는 것보단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1기 때보다는 2기 때는 어느 정도 이미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전 다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트럼프가 아무리 빅테크를 규제한다고 해서 AI를 다 무시하고 아날로그로 돌아갈까요?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에너지 쪽은 신재생 에너지를 조금 성장을 조금 보조를 줄이고 천연가스라든지 석탄, 석유 쪽으로 돌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갑자기 전 국민들한테 스마트폰 쓰는데 피처폰 쓰세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 AI 시장, 또 AI는 지금 유일한 건 아니지만 한 10년, 15년 만에 미국이 패권을 잡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은 다 해외 기업들, 우리나라나 중국, 지금 비만 치료제도 사실은 덴마크 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AI만큼은 미국이 선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전 세계를 주무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규제를 한다, 이걸 막는다, 전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라면 우리가 너무 트럼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해리슨도 뭐 여론조사를 본다라면 트럼프를 이기는 결과도 좀 있다라는 거죠. 결국엔 정치는 대선은 박빙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어쨌든 다음 주까지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 거의 한 70% 이상, 7, 80% 끝나게 된다라면 이제 굵직한 건 몇 개 없어요. 8월 달에 엔비디아 빼고는. 그러면 이제 금리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금리 인하 수혜주들, 금리 인하 관련된 기대감들이 주가를 줬는 하락을 제한시킨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린다는 게 아니라 하락을 제한시킨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반전을 계속 깨야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V자 반등보다는 한 8월 초까지는 좀 약간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승 하락이 반복되는 모습, 그러면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증시는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8월 중순 이후부터 좀 반등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실적을 동반한 기업들이 하락을 했다. 뭐 예를 들어서 어저께 하이닉스라든지 아직 실적 발표하지 않았지만 삼양식품이라든지 뭐 방산주들 뭐 이런 기업들, 현대차 같은 기업들은 전 지금은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위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럴 때 좀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휘둘리지 말아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마주에 휘둘리다 보면 나중에 어느새 저 기업이 저렇게 올라갈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테마주 매매를 아예 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몰두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이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초까지는 증시가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중순부터는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고요. 그렇다면 실적이 잘 찍혀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폭이 좀 과대한 종목들 미리부터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해 보면 좋을지 승부주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승부주입니다. KB금융 꼽아주셨네요. 네, 대표님, KB금융은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그러니까 실적 굉장히 잘 내놓고 지금 한 이틀 정도 차익이 나오면서 한 음봉을 그렸습니다. 그럼 오히려 이런 가격대가 좀 메리트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뭐 저는 KB금융 차트를 보신다면 옆으로 계속 좀 횡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7만 7천 원, 7만 6천 원대에서 꾸준히 횡보하다가 최근에 한번 주가가 8만 원대, 9만 원대까지 올라온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제 한 8만 5천 원 중심으로 해서 횡보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약간 시장에 의해서 조정이 나온다면 좋은 기회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이라든지 우리나라 은행사들의 금융주지사들의 외국인 지분율이 60~70%가 넘습니다. KB금융은 70%가 넘어요. 그러면 지금 정부 밸류업 정책, 배당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외국인들이. 그리고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매수할 수 있는 요인도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금융 지주사들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한두 사람의 지분에 의해서 이게 매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꾸준한 외국인들 이 지분 보유량은 더 늘어난다는 거 계속 참고할 필요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2분기 2조 7,800억 지배주주 순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홍콩 ELS 손실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엄청난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위메프 뭐 이런 이슈들은 뭐 크게 손실이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뭐 주가를 엄청나게 끌어내릴 만한 손실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전년 대비 두 자리 영업이익률을 증가를 기록을 했고요. 거기다 이제 하반기 금리죠.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금융주들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하게 되면 예대 마진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금리 인하하게 되면 뭐 대출 금리 내리는 속도보다 예금 금리 내리는 게 더 빛의 속도로 예금 금리를 내리죠. 또 반대로 금리를 올릴 때는 대출 금리는 빛의 속도로 올리고 예금 금리는 아예 올리지도 않죠. 그래서 예대 마진이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오히려 영업 환경이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죠. 최근에 보면은 물론 이제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일부 지역에 한해서지만 부동산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월간 거래량이 계속 갱신되고 있고요. 또 서울은 5주 연속인가요? 상승세로 좀 전환되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된다라면 뭐 옛날처럼 0%는 가진 않겠지만 한 번 인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꾸준하게 인하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부동산 경기 가격이 좀 개선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이미 지금 좀 발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출 환경도 좀 더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매매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면 거기서 또 대출이 또 변화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한다라면 지금 주가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일단은 1차 목표가 10만 원 열어놓고 있고요. 7만 8천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승부주 만나봤습니다. KB금융이고요. 밸류업에 대한 수혜도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하반기에 금리가 인하되게 된다면 오히려 부동산 쪽 경기가 좋아지면서 대출 금리를 높여서 오히려 실적이 개선되고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로 10만 원, 손절가로 7만 8천 원 제시해 주셨고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략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라운드 승부주 KB금융입니다. 실적 잘 내고 지금은 차익을 실현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때를 오히려 이용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목표가로 10만 원 그리고 손절가로 7만 8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장 제가 봤을 때는 정강 후약이 될 가능성이 있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중요한 지표가 하나 발표되잖아요. PCE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은 조금 기대하지 말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시청자분들 이 시장 이상한 시장입니다.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정상적인 종목이라면 시장이 정상화될 때 꼭 올라갈 테니까 붙들고 힘내서 이번 주도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저는 유창희 대표님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개장 방송으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정선호의 2주식이 이어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정선호의 2주식으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개장 전에 체크해볼 이슈와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개장 전에는 어떤 내용들 좀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은 이 화일약품이라는 종목과 EM넷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가려고 합니다. 일단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해리스 부통령과 이제 이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이런 지지율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 상승이 사실 그전에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율이 더 높다라고 하면서 관련세주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갑작스럽게 뭐 이제 사퇴 소식과 함께 이 해리스 부통령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면서 이 지지율 상승에 따른 반사익 수혜주들이 움직여주는 흐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건데 이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해리스 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마리아나죠, 마리아나. 마리아나 관련돼 있어가지고 대마 관련돼 있는 반사익 수혜를 가져가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오성 첨단 소재와 함께 최근에도 어쨌든 상승이 이렇게 뭐 나와주는 추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제 뭐 최근 상승이 나와주고 있음에도 이 종목을 더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강하게 지켜줘야 되는 자리예요, 사실. 이 구간대를 깬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구간대를 터치하자마자 지금 강한 반등이 나와주는 추세고, 원래 역사적으로 이 화일약품이라는 기업이 엄청난 악재가 있는 게 아닌 이상은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만 본다 하더라도, 대충 10년 전만 본다 하더라도 2,500원, 3,000원 이 구간이 이 기업의 평균 적정 주가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일약품이라는 건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낙폭이 심한 자리다. 낙폭이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적인 반등으로서 추가적인 상방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화일약품이라는 종목 현재 구간에서 뭐 이렇게 분할매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전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뭐 그래 아무리 저점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보다시피 위 상방으로서의 저항을 맞는 구간이고 단기간에 상승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2,100원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 그냥 보내주는 게 맞고 2,100원 아래에서 그냥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2,100원 아래에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좀 하시면서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가준다고 하면 기술적인 반등과 함께 4,500원 정도 가져도 전혀 무난하지 않다, 이상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절 가격 같은 경우 반대로 이제 또 짧게 굳이 뭐 신저가까지 갈 필요도 없고 최근에 반등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 무너진다 싶으면은 1,800원을 깬다 싶으면은 그냥 보내주는 게 낫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일약품 그렇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EM넷이라는 종목이에요. EM넷. EM넷이라는 종목인데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쿠팡이라든지 이제 쿠팡이 아니죠. 티몬이라든지 위메프. 그래서 이제 Q10 사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Q10 사태에 따른 이제 반사익이라고 해서 이제 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EM넷 같은 경우는 보이다시피 뭐 네이버의 공식 파트너사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뭐가 되냐고 하면은 이 Q10 사태에 따라서 오히려 이제 보다 안정적이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기업이 이런 거 받쳐주는 그런 대형 기업들이 오히려 더 수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머지 사태도 그랬고요. 여러 번 당했습니다. 이거 당했다라고 표현을 좀 해야 되나요? 이런 사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사람들이 이런 자본, 이런 좀 작은 기업이라고 판단되면 아마 사람들이 많이 꺼려하는 그런 것들이 동반되는 심리가 나오지 않나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오히려 네이버 같은 대형 이런 곳으로서 플랫폼으로서 사람들이 더 모일 것이라 판단이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공식 파트너사로서 EM넷이 이제 반사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EM넷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상장 이후 강한 조정 후 반등이라는 게 보면은 이제 상장 위에 보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뭐 상승을 이렇게 크게 해줬다가 쭉 눌려서 지금 이제 강한 조정이 나왔다가 이제 슬슬 반등해줘야 되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 삼각 수렴대와 함께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구간이다 또 보고 있고 현재 자리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3,500원이 저항인 만큼 3,500원 아래로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3,500원 아래로 접근하면 될 것 같고, 이 목표 가격은 지금 자리에서 과거 고점대인 7,000원 정도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손절 가격대는 이제 3,000원대를 깨지 않는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EM넷과 이제 화일약품 각각 다른 테마긴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지속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미국 대선 관련돼 있어서 이제 이슈가 이제 해외 시장 이슈로도 가장 주목되는 이슈고요. EM넷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국내 최근 큐텐 사태에 따라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는 종목이다,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이 두 개 종목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 보통령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이전에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해서 추진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대마가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화일약품은 목표가 4,500원 이상, 손절가는 1,8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EM넷 같은 경우에는 위메프와 티몬 사태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네이버다. 그리고 네이버 쇼핑 쪽에서 좀 수혜를 받아갈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랑 파트너사로 맺고 있는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EM넷도 오늘 시장 안에서 추이 지켜보시고요. 일단 손절가 3,0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탈하지 않는지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시장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도 그렇고 아마 오늘 시장도 굉장히 좀 어렵게 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도 나스닥이 좀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오늘 시장 안에서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그쵸. 뭐 어제 그런 매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그대로 좀 이어질지 부분이 첫 번째로 좀 생각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미국의 반도체 약세에 대한 랠리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 시장에서 과연 그 이어질지 아니면 저가 매수 관점을 로 들어올지 부분을 가장 첫 번째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근데 지금은 어떤 뚜렷한 반등을 좀 기대하기는 솔직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중요한 부분이 이 매크로 쪽 그 경기가 좀 불확실 영향이 좀 되면서 이게 좀 반도체 자동차 쪽에서의 실적 전망의 악화를 했던 부분이 좀 어제와 좀 틀은 더 새로운 좀 악재로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만큼의 낙폭 부분을 이어질지 부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늘도 상승 전망을 가져가는 거는 좀 솔직히 무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GDP 성장률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도 이 미국에 발표됐던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나쁘진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 부분을 오늘도 어떻게 갖고 갈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섹터로 본다고 한다면 뭐 위메프 좀 얘기 나오고 있죠. 티몬 이 사태에 대해서 과연 수혜주가 좀 나올 가능성이 이 섹터에 대해서 수혜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느 시장에서 그 어떤 반응이 나올지 생각이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대마나 뭐 마리아나 이런 쪽에서의 또 이슈가 좀 돕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테마에 대한 수급 쏠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지만 너무 이제 이 테마에 대해서
매수 관점으로 계속 유지하는 거는 좀 한계가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지금 본다고 하면은 이제 국제적인 미국의 어떤 대선에 대한 부분은 지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거의 뭐 이 해리스와 뭐 트럼프 엎치락 뒤치락하는 상황이 또 반복이 되고 있죠. 우선 이 오바마 쪽에서 이 해리스에 대한 지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거 부분을 발표를 할 때 됐을 때에 이 트럼프 관련주들이 또 일제히 또 하락하는 모습을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트럼프 관련주 이제 피해주, 수혜주 여러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트럼프 수혜주로 분류가 됐었던 이 뭐 방산주 그리고 이 전력 인프라 뭐 이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적극적 매수보다는 한 번 더 좀 지켜볼 가능성이 또 이 부분이 이 오늘 이 어떤 투매나 이런 부분으로 이어질지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젤렌스키 뭐 정권 러시아 쪽에서 협상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쪽에서도 이 회의에 대한 부분을 그 가능성을 좀 높게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 들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같은 경우가 어떤 이 트럼프 수혜주로 갈 수 있는 방산주가 떨어지고 그리고 재건주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그런 종목들 좀 살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상승은 다소 제한될 수 있겠다. 그리고 테마에 수급이 좀 쏠릴 수 있으니 여기에도 유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테마가 좀 움직이는 쪽 어제를 살펴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재건, 뭐 통신주도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재건주 좀 살펴보면요. 어제 재건주 중에서 SG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의 지금 아스콘 공장 부지를 뭐 계약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어제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재건은 아직 가시화된 부분이 있는 건 아니고 오로지 기대감만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장님,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대한 전략을 좀 어떻게 짜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저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화해 무드라기보다도 이 우크라 재건주는 이제 트럼프 후보자로 인해서 시작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건주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어떤 이 종전의 수혜주라기보다도 이 트럼프 트레이드의 트럼프 어떤 수혜주로서 좀 분류가 많이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바마 쪽에서 이 해리스에 대한 지지에 대한 발표가 나오기 전후로 봤을 때는 약간의 트럼프 수혜주들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에서도 이제 재건주 같은 경우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두 쪽에서의 화해 무드가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은 약간은 그 다른 트럼프 수혜주들 중에서도 그나마 상승 여력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다만 이제 변동성이 클 겁니다. 이제 해리스에 대한 후보자의 당선에 대한 부분의 가능성이 또 여론에서 높아진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를 하는 거는 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재건주 같은 경우에 종목들을 이제 분류해야 된다, 섹터를 해야 된다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SG나 여러 가지 관련된 기업들이 많지만, 저는 대표적인 어떤 섹터에서 이 대표적인 섹터 안에서 이 시가총액 상위가 큰 그런 기업들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나 어떤 건설주 뭐 이런 기업들이 저는 좀 접근한다면은 오히려 최근에 눌렸을 때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또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이 전력과 또 인프라 쪽에서는 이제 현대 건설기계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목적으로 30톤급이죠. 이 크롬노 굴착기를 지금 기증한 업체가 바로 이제 이 HD 현대 건설기계입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한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는 방법이 낫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전력 재건 지원 사업 참여 여사를 밝혔던 게 바로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제도 많이 올랐었죠. 뭐 근데 하지만 말씀드렸던 이 대형적 위주로 또 이제 건설주 중에서는 뭐 GS건설이나 이 현대건설 오히려 그냥 건설 지금 이 매크로 지표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뭐 이런 종목들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원전이죠. 원전 쪽은 여러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그런 그 재건주로 또 분류되는 과정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원전주도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우크라 재건주까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SG가 어제는 소식이 좀 있었죠. 우크라이나 아스콘 공장 부지 계약했다라고 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게 부지 자체가 한 60년 정도, 최대 60년 정도 운영할 수 있는 부지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매수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여쭤봤었고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 현대차가 발표를 했고 오늘은 이어서 기아차가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그리고 신한지주, LIG 넥스원까지 발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후의 주가 추이는 어떻게 될지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7월 26일 금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전 거래 우리 증시 그 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외국인이 강한 매도세를 보여주며 우리 증시는 하락하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투자자별로 보면은 개인은 매수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도세가 하방에 압력을 불어넣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SK하이닉스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거래일 8.87% 내려가면서 19만 원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금 바로 개장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 기분 좋게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피는 0.53% 상승하면서 2,724선에서 거래가 시작됐고요. 코스닥은 0.34% 상승하면서 바로 800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성 첨단 소재부터 셀트리온까지 이렇게 10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성 첨단 소재와 화일약품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로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는 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마리화나 합법화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마리화나 관련주 계속해서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6%가 넘어가면서 강한 상승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SG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 다산 네트워크스까지 이 세 종목 함께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을 찾은 이 우크라이나의 외무부 장관이 러시아와 계속해서 대화를 해보고 싶다라는 이런 의견을 밝혀주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인 이 세 종목 오늘도 이렇게 인기 검색어 상단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어서 SK하이닉스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년 만에 분기 영업이익 5조 원대를 기록을 하고도 8% 이상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간밤에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기술주들이 폭락한 것이 영향을 줬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스24 그리고 플레이디 이렇게 두 종목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관련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이 두 종목 어제장에서도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16%가 넘어갔고 플레이디는 28%가 넘어가는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개장한 지 2분 정도 흘러가고 있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빨간불은 켜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강보합 수준에서 양시장 출발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SK하이닉스가 출발할 때 잠시 플러스권에 머물렀다가 지금 다시 한번 약보합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18만 원 선 언저리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8만 90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면서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입니다.
반도체주 전략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SK하이닉스가 어제 나름 괜찮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빼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도 지금 추가 하락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아직 HBM은 어떻게 보면 불난 혹독집이고 또 과잉 공급에 대한 이야기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을 과대 낙폭 구간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그렇다면 신규 매수 관점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우선 SK하이닉스의 실적이나 또 이제 HBM 변한 건 없습니다. 우선 이 전망과 그리고 실적 추정치는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AI 쪽이죠. 이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실적도 괜찮았고요. 알파벳의 실적 내용 중에서 이 클라우드 쪽에서의 매출 상승이 예상보다는 좀 낮게 나왔죠. 저는 이게 좀 시작인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AI 쪽에서의 첫 번째 매출을 인식하는 가장 큰 매크로 지표가 이제 클라우드 쪽의 이 시장 성장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알파벳의 이 클라우드 쪽에서의 실적이 예상보다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AI 산업에 대한 전체 의구심이 좀 있는 상황으로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이제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았었던 상황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빌미가 계속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이유가, 물론 이제 AI에 의한 HBM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첫 번째로 좀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실적은 좀 잘 나왔었지만 이거에 대한 큰 전제 부분이 좀 흔들리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이 지금 주가는 상황으로 보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 좀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서 거의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23%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우선 PBR 기준으로 봤을 때도 다른 기업들과 봤을 때도 PBR도 거의 좀 1점 중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최고로 갔을 때가 2점 후반대여서 1점 중반대까지 내려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가 매수께서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냐라고 좀 생각이 되지만, 적극적인 매수를 하는 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하루하루 이렇게 바뀔 겁니다. 반도체주나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를 해야 되냐, 매수 안 해야 되냐, 하루하루 바뀔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 매수를 한다 안 한다라는 것보다도 저는 기존의 보유자 영역에서는 그냥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게 맞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약간 좀 먼 얘기지만은 좀 엔비디아 실적 거의 한 달 후죠. 먼 얘기라서 약간 좀 불안한 부분이 있지만 그거 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결국은 이제 AI 쪽이 아니라 여러 이제 기본적인 메모리 쪽에서의 반도체 업체들의 이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부분은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종 전체적으로는 AI를만 놓고 그 전에 좀 얘기했었지만, 지금 이제 반도체 전체 그 메모리 기업들 전체적인 부분은 뷰는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기존의 보유자 영역에서 보유 관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펀더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나 엔비디아가 8월 중순 정도에 이제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스탠스는 일단은 조금 보유자의 전략으로 좀 부분으로 남겨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움직이는 테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마리화나 관련주, 그러니까 해리스 트레이드를 엮이는 쪽에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조선 쪽도 오늘 강하게 움직입니다. STX 중공업, 그리고 LNG 쪽에서도 HD 한국조선해양이 좀 이끌면서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도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방어해 줄 수 있는 배당이 좀 높은 쪽, 은행 쪽이나 보험 쪽에서도 오늘 강세를 보입니다. 특히 손해보험도 1.96% 강세 보이면서 전일 대비해서는 그래도 기분 좋은 흐름을 좀 일단은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사장님, 해리스 트레이드, 그러니까 신재생이나 대마 관련 쪽
다시 한번 봤을 때도 일단 흐름이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마 쪽이 조금 더 강하게 오늘 움직이고 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 대마 관련주들은 시총이 너무 작잖아요. 1,000억 원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테마로 그냥 둬야 되는 건지 실적을 뒷받침하는 부분이 좀 없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으로 둬야 될까요? 아니면 관심이 있다면 한번 담아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보유자 영역에서 좀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했을 때도 이제 마리아나에 대한 이 합법화는 전 세계적으로도 논의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글쎄요, 이거에 대한 합법화에 대한 부분은 몇 년 전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좀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면서 실적에 잡히는 거는 극히 제한적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미국의 의료와 이 마리아나와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쪽과 관련되면서 실적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는 제한적으로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신규 매수 관점은 좀 들어가는 거는 힘들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떻게 보면 또 해리스 트레이드라는 또 용어가 또 생겼는데, 이거에 대한 또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여론조사, 트럼프와 해리스의 지지도나 이런 여론조사는 매일매일 좀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나, 이 대마와 관련된 것도 결국은 이제 정치적인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에 의한 주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급등락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신규 접근하는 거는 정말 좀 정치 테마주로서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관련되면서 이제 기존의 보유자 영역에서는 좀 트레이드도 단기적인 트레이드로 가야 되는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왜냐하면 실적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먼저 대마 관련주 좀 짚어봤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으로 그냥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 왜냐하면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은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는 조금 더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쪽에서는 한미반도체 담아가고 있고요. 네이버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LG전자도 오늘 상위권에 이름 올리고 있고, 삼성, SDI까지 이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살펴봤을 때는 LG에너지솔루션이 들어와 있고요. 에코프로 BM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일단은 다시 한번 플러스권으로 올라오면서 19만 원 선까지 지지하면서 움직입니다. 아무래도 19만 원, 20만 원 선 이쪽을 좀 지지라인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2차 전지를 좀 많이 담아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돼서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기관과 외국인, 큰 손들이 담아가는 쪽 봤을 때 의외로 삼성 SDI, 에코프로 BM, LG에너지솔루션이 이름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이 그렇게 빠졌는데도 그나마 좀 지켜줬던 쪽이 또 2차 전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의외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서 수급이 이렇게 이동되고 있고 또 이렇게 큰 손들이 담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좀 큰 의미를 둬도 될까요? 어제 저도 이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LG에너지솔루션 실적 발표한 이후에 갑자기 좀 주가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던 부분에 있어서 좀 놀랐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약간의 미국의 정치적 이슈죠. 해리스 쪽에서의 등성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오히려 지금 테슬라 쇼크, 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의 이제 트럼프에 의한 주가 하락, 또 이제 실적 전망도 안 좋은 상황에서 이 기업들, 2차 전지, 셀, 배터리 기업들, 또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가 주가가 워낙 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2차 전지 쪽, 소재 쪽, 또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
주가가 이런 상승 랠리가 이어지려고 한다면 딱 두 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 글로벌적인 전기차 판매량이 좋아져야 되고 중국의 이 배터리 셀 기업들과의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격차가 좁혀져야 이런 랠리가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도 말씀은 드렸지만은 이 두 가지가 이 좋아지는 바뀌는 과정은 굉장히 좀 힘들죠. 그러기 때문에 역시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글쎄요, 저도 이제 실적이 좀 만약에 잘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한다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전제가 아니라 한번 기업들도 한번 저가 매수를 담아보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두 기업 이런 실적이 지금 어제 LG 솔루션의 실적을 봐도 그렇지만은 적극적으로 이제 크게 나오는 기업들도 몇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그런 기업들 아니면은 이 매수를 좀 하는 거는 좀 제한적으로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후에 봤을 때도 테슬라 쪽에서의 이 이슈에 의해서 2차 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등락폭이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저가에 매수하면서 중장기로 본다라는 것보다도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의외로 또 시장 안에서 2차 전지 관련 주들이 좀 버티는 모습을 보여서 질문 좀 드려봤습니다. 이어서 조선 쪽 한 가지만 더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일단 전사업 부분에서 흑자를 기록했고,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TP도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중공업 이렇게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9%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8%, 현대미포도 5.4%로 일단 실적 발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관련주가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사장님 조선주에 대한 포트 전략은 좀 어떻게 짜주시면 좋을까요? 우선 지금 오히려 반도체나 자동차보다도 조선주들에 대한 어제도 이제 주가 하락했을 때 전체 시장이 안 좋았을 때도 조선주들은 선방했죠. 그리고 오늘 실적에 의한 주가 상승 여력이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좋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저는 오히려 앞서도 SK하이닉스는 또 보유자 영역 신규 매수보다는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수 관점을 오히려 조정받았을 때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당연히 실적을 또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 것보다도 실제 잘 나온 이후에도 주가가 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어제 대부분의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기업들 빼고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시작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HD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 지금 이제 약간 좀 급등하면서 출발해서 좀 매수하기는 좀 뭐하지만은, 오히려 추후에 또 이제 어떻게도 시장이 또 바뀌면서 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조선 쪽에서의 악재가 아닌 이상은 저는 오히려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 관점 접근해야 되는 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거기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오히려 조선 쪽은 조정 시의 매수 관점 유효하다. 특히나 시총 상위 종목들, 좀 무거운 종목들 위주로, 대장주격 종목들 위주로 담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 김태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저희가 실적 시즌 앞두고 숫자 봐야 돼요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HD 현대일렉트릭은 뭐 실적 잘 나왔으니까 잘 가는 거 뭐 인정. 그쵸. 근데 LG 에너지솔루션은 잘 안 나왔는데 어제 강세 보였고 네. 또 뭐 SK 하이닉스, LS 일렉트릭, 현대차 잘 나왔음에도 이렇게 또 빠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되나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잠깐? 참 고민이 되죠. 내가 지금 여기서 쉬게 되면 시장은 올라갈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너무 공격적으로 하게 되면 또 계속해서 조정의 깊이가 깊어져 갈 것만 같고 그런 시장의 연속이다 보니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지금 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혼란이 가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더욱이 어제 또 마감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또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아침에 걱정 많으셨을 거고 마음 단단히 먹고 출발을 했는데 출발한 이후에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생각이 지금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이제는 밀려 내려가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섣부르게 지금 비중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종목군들을 너무 공격적으로 트레이딩하는 것은 조금은 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좀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포지션,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한다에 베팅하는 매도 물량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의 이 선물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느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관 투자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매도 포지션을 청산을 하면서 환매를 하면서 잠깐 나오는 상승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어떤 반등세에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의 비중을 늘리시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혹은 다음 주에 시장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느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외국인 혹은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개선이 된다면 저는 오늘보다는 다음 주 초에 비중 조절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은요. 관망할 때, 손절할 때 이미 지났습니다. 네, 지금은 담아내야 할 종목군들이 저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종목을 잘 고르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또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거래량이 느는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질문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그래도 그나마 8만 원 선은 계속해서 좀 지지하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강보합 수준이고 SK 하이닉스는 오늘 좀 떨어지면서 1.4%로 장 초반 대비해서는 지금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HBM 뭐 아직 과잉 공급 이야기 없고 펀드 문제 없으니까 지금을 오히려 기회로 이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지라인 좀 더 확인하고 들어가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빅테크 기업들의 지금 최근의 조정의 사건의 발달은 뭐가 되었느냐? AI 시대라고 해서 엄청나게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는데 막대한 돈을 쏟아 부은 것 대비 아웃풋이 그렇게까지 지금 높지 않다 보니 이러한 흐름이 2분기, 3분기 연속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재무에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악재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조정의 이제 폭 혹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 보인다라고 볼 수 있지만 SK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면 펀더멘탈이 바뀌었는가? 절대 아니죠. 여전히 지금 AI 시대의 왕은 엔비디아이고 또 엔비디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SK하이닉스 이렇게 좀 압축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요. 증설을 하지 못하는 이상 여기서 지금 더 납품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풀캐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수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고민할 필요는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AI 빅테크 기업들이 다 동일하게 말합니다. 칩을 먼저 선점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중에 결과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속도감 있게 투자를 해야 될 때거든요. 그런 수혜를 저는 SK하이닉스가 다시 당연히 이제 받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의 가격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손절, 어떤 관망 그게 아니라 분할 매수했을 때 뭐 1차 정도의 비중은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다. 우리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혹은 시가총액 대형주를 이제 매수를 할 때는 중소형주와는 다르죠. 왜냐하면 천천히 매수를 해서 쭉 길게 가져가는 매매 전략을 취해야 되니까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분할 매수 그렇게까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 우리가 기다렸던 조정이 나왔는데 왜 그 조정이 나왔을 때 고민을 하느냐?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펀더에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분할 매수 관점,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현대차랑 오늘은 좀 기아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고 현대차는 실적을 잘 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4.5%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현대 글로비스는 4%대 강세를 보이면서 반대의 움직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현대 글로비스는 아무래도 이제 글로비스가 이제 주주랑 네. 관련해서 친화 정책 이제 내놓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 속에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현대차보다는 현대 글로비스를 보는 게 좀 더 나을까요? 일단은 오늘 자동차 섹터가 강할 수가 없습니다. 포드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포드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심지어 GM은 정말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그리고 시간외에서 정말 강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본장 열리고 나서 하락 마감했거든요. 지금 GM과 포드가 전체적으로 완성차 기업들의 가장 아킬레스건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기차에 대한 마진율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판매 대수가 모자랐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반대로 왜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는 좋느냐? 지배구조 관련한 이슈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 현대글로비스가 더 우세해 보이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현대차, 기아도 앞서 SK 하이닉스 때처럼 천천히 모아간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이렇게 가격적인 어떤 쇼크는 우리가 역설적으로 담아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배 구조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현대 글로비스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좋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현대차나 기아까지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한 가지 더 체크해 볼게요. 7월은 제약바이오가 하드캐리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삼바 같은 경우는 87만 원 선 이제 돌파하면서 움직였고 뭐 알테오젠도 30만 원 돌파했고 셀트리온도 박스 라인을 올려 세웠거든요. 네. 그러면 AI 거품론 때문에 만약에 수급이 좀 부재하게 된다면 여기를 좀 대신할 수 있을까요? 7월 들어오면서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하드캐리했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금리 인하를 하니까 제약바이오주가 이제 힘을 받겠다 이것보다 그동안에 이제 제약바이오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실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느냐 혹은 그 구조를 통해서 정말로 돈을 벌고 있느냐 이 부분이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혹은 리가켄바이오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의 기술 이전, 기술 수출을 할 수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줬고 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통해서 삼성 이 바이오 기업들도 지금 돈을 정말 잘 벌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계속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아지죠. 그동안에는 셀트리온은 정말 소외받았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런 기업까지 시장에서 다시 한번 계속 강조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제약바이오에 물이 들어오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쪽에 대한 섹터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섹터에 대해서 만약에 거품론이 좀 불거져서 수급이 이동한다면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HD 현대중공업, 우리금융지주, HD 한국조선해양, STX 중공업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오늘 조선업을 이야기 안 할 수는 없을 것 그쵸. 같습니다.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실적 나오고 나서 급락을 했고 오히려 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 나오고 세로뉴스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추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이 좀 가지실 것 같아요. 일단 한 가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지금보다 앞으로 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크가 지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HD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발판들이 마련이 되었기에 저는 HD현대중공업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조선 기자재 안에서 그동안에 못 올랐던 종목군들까지 최근에 올랐습니다. 특히나 본행제 관련한 한국카본, 동성화이텍 이러한 기업들까지도 최근에 올라온 걸 보면 조선주들에게도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HD현대중공업 당연히 지금의 구간에서 신규 매수하기란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대신에 지금 위치에서도 저는 한번 투자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은 조선 기자재 안에서 피팅 밸브류. 최근에 피팅 밸브류는 또 대한고래 테마와 엮이면서 좋은 시세를 냈는데 그 안에서 정말로 성과를 좀 내고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는 하이로코리아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하이로코리아는 또 삼성 E&A에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삼성 E&A 차트 보시면
생각보다 좋다는 것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계속 투자의 아이디어를 어느 한 기업만 좀 생각하시고 한 산업만 보시는 것보다는 계속 확장하고 또 확장을 하시는 것이 지금은 가장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오늘 시장이 좀 약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조선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6%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시죠. 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TSE, 코치테크놀로지, 갤럭시아 머니트리, 태광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태광 밸브 보이네요. 네, 바로 자리하고 있네요. 네, 밸브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코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업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방산주입니다.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아서 조금은 더 유익 있게 좀 보시면서 신중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왜 지금에 와서 방산 그리고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올라갈 때 움직이지 않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코치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로템과 LIG 넥선을 통해서 확실한 이제 매출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일단 두 번째로는 과거에 이제 효성중공업과 함께 협업을 해서 이 전력 제어 시스템을 만든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력 시스템을 어디에 납품을 했느냐? 한전에 납품을 했죠. 어제 이제 조금은 쇠퇴하긴 했습니다만 전력기기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왔고 HD 현대일렉트릭과 LS일렉트릭 실적을 보아하니 올해 하반기까지도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치 테크놀로지처럼 그동안에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았지만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 시총이 약 3천억 미만인 기업은 리포트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코치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권사 커버리지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상황이 있기에 우리도 한번 이러한 흐름을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코치 테크놀로지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공략주들 확인해 보시죠. 네,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3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공략주부터 함께 하시죠. 네, 첫 번째는 GS건설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체코 원전 수주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 등 그동안 주가를 누르고 있던 이 악재들이 완화가 되면서 건설주에 대해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강도, 수급 그리고 모멘텀 모두 90점으로 종합 점수 88점,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KTNG입니다. 네, 중동 수출 인도네시아 그리고 러시아 등 주요 법인의 관련 판매 증가 그리고 국내외 전자담배 스틱 판매 개선 기대감이 유효하다라고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신호 강도가 85점, 그리고 모멘텀과 실적 80점, 수급이 무려 95점이고요. 종합 점수 86점, 마찬가지로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 공략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네이버입니다. 티몬과 위모프에서 발생했던 이렇게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서 네이버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호 강도 85점, 모멘텀 실적도 마찬가지로 85점이고요. 수급이 무려 90점으로 종합 점수 85점, 마찬가지로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AI가 분석한 인기 검색어 3개 확인해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가지 테마 자리하고 있고요. 일단은 제약바이오 7월 달에 계속해서 지금 하드캐리하고 있다라는 부분 앞서서 이야기 좀 나눠봤었고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뭐 신조성과 조선, 중고성과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마리화나는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로 오늘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를 좀 보면 좋을까요? 제약바이오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네. 제약바이오를 좀 하고 싶고요. 일단 뭐 제약바이오 안에서 지금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은 아무래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시계를 한 달 전, 2달 전으로 한번 되돌려 보면 그때도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좋게 평가한 사람들이 많았느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미지도 좋고 실적이 있다는 것은 인증은 하지만 참 주가적인 측면에서 투자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껄끄러웠던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였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시가총액 큰 것 대비 아직까지 영업이익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안 좋으면 차라리 안 보겠습니다. 근데 영업이익도 제법 나오는데 시가총액 대비 지금 사실 이제 부족했던 영업이익이라서 그것만 채워줄 수만 있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연히 굉장히 또 투자할 만한 기업이었는데
올해 2분기에 그러한 어떤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해소하는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탄력을 좀 받아가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제 이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만약 반대급부인 민주당에서 중국을 옹호할 수 있겠는가? 절대 못하죠. 더하면 더했지 지금 중국에 대한 어떤 규제는 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되었든 공화당이 되었든 충분히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나라와 기업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그 나라와 기업이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지금 압축이 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관심을 쏟아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당 가격이 비쌉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황제주 100만 원이라고 하는 또 기준가를 목표로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너무 비싸서 부담돼요 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바이넥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서 저는 충분히 바이넥스와 함께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내 포트에 중소형주가 많다? 저는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더 좋은 선택이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나는 내 포트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대형주가 많다? 그러면 바이넥스를 통해서 수익률 게임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보면 앞서서도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은 그럼 수혜가 없느냐? 셀트리온도 지금 수혜를 받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기업이고 지금 미국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현재 판매되고 있는 약에 대해서 어떤 이거 허가에 대한 부분을 잘 안 줄 것이다. 그러면 그 산업에 대해서 가장 수혜를 받는 건 복제약을 만드는 바이오시밀러거든요. 특히나 셀트리온이 공장 증설하기 이전부터 이미 아무래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어떤 인증 획득을 꾸준히 받아왔어요. 여기에 이제 올해 3분기에 공장 증설이 마무리가 되고 있고 인천 송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험 가동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가동률이 이들이 말한 대로 정상적으로만 올라오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그것도 4분기 실적에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매출 구조가 굉장히 또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상황이라서 셀트리온이 지금 뒤늦게 시장에서 또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야기하면 섭섭해하는 곳이 한 군데 있을 겁니다. 한미가 또 섭섭하죠. 네. 한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로 이제 각광을 받아왔었다가 갑자기 이제 지분에 대한 문제, 형제의 난, 모녀의 난 이것 때문에 이제 좀 이슈가 됐었다가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엔 시선은 올해 2분기 한미의 실적과 파이프라인의 어떤 진행 과정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파이프라인 진행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에 좀 묵혀놨었던 부분이 이제 당뇨와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만약 여기서 이제 속도감이 붙는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시계바늘이 빠른 쪽이거든요. 이 당뇨 치료제 쪽에 비만 당뇨 치료제 쪽에서는 그래서 임상 파이프라인을 생각하신다면 한미그룹주가 좋을 것 같고 앞서 이제 보안법을 고려하신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넥스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성장세를 고려하신다면 셀트리온과 같은 기업도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여러 가지 키워드 다 합쳐서 살펴봤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오늘 4% 넘게 상승하면서 91만 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곧 황제주도 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방송에서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증시팔 1라운드 승부주 만나보겠습니다. FN 가이드였습니다. 코스닥에 있는 상장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밸류업 공시를 내놨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향후 5년간 ROE 18%, 매출 성장률도 한 15% 성장시키겠다라고 각오를 다지고 있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는 보합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7,7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라운드 우리 유창희 대표님의 승부주 KB금융입니다. 일단 최대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 이틀 이 거래일 동안은 일단 음봉을 그리면서 차익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강세를 좀 보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좀 밀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좀 눈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4.1% 강세 보이면서 87,50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아무래도 7월 달에 시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쪽에서 하드 캐리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CDMO 관련주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특히 그동안은 시총 대비해서 OPM이 좀 낮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불안했었는데 이번 2분기 실적을 통해서 이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라는 측면이 가장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고점 탄력을 높여갑니다. 5.4% 상승하면서 오늘은 91만 8천 원 선, 92만 원 선 하회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정선우의 이주식에서는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 상승 기대감으로 주목하는 화일약품과 Q10 사태 반사익 기대감이 유효한 EM넷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제약바이오 알아봤습니다. 실적과 함께 미국, 중국 변수, 수혜 가능성이 존재하다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